핑크 춘혜 언니, 단호박 킴쌤의 파고 두더지. 두 여자의 더 재미있는 지식 토크. 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직접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중독 치료 생활 상담가로, 회복 상담가로 일하시는 서지윤 강사님, 그리고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알코올 중독 재활 시설에 계시는 김주리 선생님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과연 그 서지훈 강사님께서는 이 중독에서 회복되셔서 직접 이제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몇 년이 흐르신 거예요? 저도 사실은 뭐 얼마 되지는 않았고요. 중독의 그 회복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중독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네. 평생 이렇게 관리해야 관리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회복이 됐다라기보다는 회복 중인. 네, 회복 중인 사람으로서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회복 중. 그럼 몇 년 ING. 동안 회복 중이세요? 저요? 지금 6년 차 정도 돼요. 네. 그러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처럼 평생 함께 그 조절해 가야 할 것으로 알코올도 봐야 되겠네요. 네, 관리라는 개념으로 관리로. 보시면 되죠. 어. 네. 왜 그 고혈압이나 당뇨도 요즘에는 관리로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을 먹으면서 관리하거든요. 이제 네. 그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이제 식이요법도 하지만 이제 네. 그 정상적으로 좀 유지하기 위해서 약을 먹는데 알코올 중독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을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무조건 알코올을 안 먹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또 있나요? 그런 관리하는 방법이 회복 중 관리 그런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 필요하고요. 식이요법. 알코올 중독도요? 네. 그래요? 네. 무슨 필요해요. 약을 먹어요? 억제제가 있어요. 네, 그 술 생각을 덜 나게 만드는 약이 있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시는 네, 처방해 주시는 거예요? 약. 그리고 이제 중독이 되다 보면 네네. 심리적인 병적인 심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또 잡아주는 약들이 있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약간 우울증이 같이 오고 네. 그다음에 불안하게 되고 네. 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황장애까지 오거든요. 네, 중독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약들을 같이 병행해서 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식이요법처럼 이렇게 마음의 식이요법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중독인 경우는 이제 술이나 약물 이런 네. 거에만 딱 문제를 포커스를 거기다 네. 두면 안 되고 네. 심리적인 부분도 좀 같이 접근을 해서 네. 방법을 찾아야 되는 네. 그러니까 그 토탈 관리가 진짜 이것도 필요한 거네요. 그렇죠? 토탈 관리죠. 통합적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김주리 선생님 알코올 중독 재활 시설에서 직접 일을 하시면서 네. 그 재활 시설 자체에 그러면은 그 전체적인 토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이제 하고는 있는데, 이제 일단은 뭐, 저희 시설에 계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거의 입원을 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약물 관리 꾸준히 외래 진행을 하고 있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같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약물 조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에서는 그 같이 입소를 하셔서, 이게 그 하루 종일 24시간 그리고 맨날 그 퇴소하실 때까지 같이 생활을 하시면서 그 규칙적인 생활 굉장히 중요한데 규칙적인 생활을 아침에 뭐 식사 제 시간에 드시고 약물 드시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도 프로그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좀 회복이 되신 선생님들은 재활로 이제 그 취업을 나가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집에서는 똑같은 환경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술을 다시 드시게 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입소를 하셔서 같은 회원 선생님들과 그다음에 직원들과 같이 이렇게 회복을 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인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기간이
14명이 정원으로 이제 되어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정원은 다 항상 차지는 않고 있고. 그래요? 네, 네. 그 어디 있어요, 위치는? 저희 마포구 성산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느 정도나 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 2년 정도, 2년이요? 네, 2년 정도 계실 수 있지만 필요에 의하면 재연장을 하실 수는 있으세요. 예, 그래서 이제 계시다가 그 전에 2년을 뭐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전에 나가시는 분들도 꽤 되시고. 예. 그러니까 2년 안에 해결이 어느 정도는 되나요? 해결이 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이제 많이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중독이 서서히 이제 발전이 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몸과 신체와 뭐 정신적인 것, 사회적인 것 이런 것들을 결핍된 부분을 그래도 많이 보완해 나가시는 과정인 것 같아요. 예. 네. 완전이라는 건 없는 거, 100%는 없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병원에 우리가 이제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와 이 시설에 입소해서 이 치료받는 거, 그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이게 저희는 이제 입원하고 그러면 병원 시설은 이제 이렇게 떠오르는데 이 시설은 어떻게 가정집처럼 그럼 돼 있어요? 병원처럼 돼 있어요? 이제 병원처럼은 안 돼 있고 네. 저희 거주 시설의 대체적은 주택가에 네네. 좀 주택처럼 이제 보이긴 하는데 네. 저희 기간이 좀 정원이 이제 14명 정도의 정원이 네. 되다 보니까 좀 건물이 이제 한 4층 높이의 네. 엘리베이터도 안에 있고 그래서 네네. 조금 일반 집 같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안에 시설은 그 방 안에 이제 사무실처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이제 3층 같은 경우는 생활 주무실 수 있게 그 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인 1실 내지 1인 1실 네, 그렇게 쓰고 계시고요. 네. 네, 뭐 자율적으로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입소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지만 그래도 좀 가족의 권유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비중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럼 네. 비용은 누가 비용은 본인 부담하나요? 부담이 이제 30만 원 정도 발생이 되고 매달?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그래서 거기서 식사라든지 이런 그게 것들 다 해결이 다 되고. 해결이 되고 싸네요. 프로그램의 비용이 이제 있고 그래도 이제 나라에서 또 지원을 받기 받으니까. 때문에 네, 예산으로 이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고 그 외에 뭐 본인이 필요하신 용돈 정도 같은 경우는 뭐 본인 부담으로 이렇게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여기 14명 정원이 다 안 찬다고 하신 게 의외인데 네. 만약에 저 같으면 너무 들어가고 싶을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시설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시설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 같은 것도 있나요? 일단은 뭐 결핵이라든지 전염성 질환이 없으셔야 되죠. 네, 건강검진. 그래서 그런 것과 더불어 또 이제 너무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이제 다시 나오시기 쉽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내가 좀 치료 의지가 있고 그런 분들이 오셔야지 좀 생활을 하시기가 적합하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이랑 같이 이렇게 협진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순전히 개인의 결정이네요. 이 시설에 입소하고 싶은 거는. 네, 근데 저희 기관에는 재단은 병원이 이제 함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찾아보시면 이제 네. 고양시 경기도 고양시에 병원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있고 네네. 거기랑 연계가 돼 네, 있군요. 그렇지만 뭐 그쪽 병원을 가시기도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이제 본인이 또 다니셨던 병원으로 가시기도 하시죠. 네. 진료를 근데 이제 지난번에 서지윤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2017년까지는 병원에 계속 있을 수 있는데 그 이후부터는 달라졌다 그러는데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이 2017년에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강제 입원이 이제 안 되는 걸로 그래서 그런 폐쇄병동에 입원하기 위해선 충분히 자의에 의한 입원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강제 입원이 힘들어요. 근데 웬만해서. 자의에 의한 입원이라고 하지만 그 자의가 100% 자의일 수는 없잖아요, 또. 그게 현실인데 네. 예, 지금은 인권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네, 그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요? 어떤 안타까운 경우가요? 죽음이죠. 아, 그래요? 네. 그 죽음까지는 책임을 못 짐에도 불구하고 예,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인권이 중요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율성에 더 그러니까 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막다 보니까 또 다른 부작용이 맞아요. 생기기도 네. 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치료가 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있어요. 그거를 이제 못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시스템이 할 수는 있는데 어렵죠. 네. 네. 그리고 기간도 이렇게 마음껏 쭉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본인이 원하면. 연장은 되세요.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공동생활이다 보니까, 이게 본인도 불편하시죠. 네. 그게 혹시 가족이랑 사는 것도 솔직히 쉽지 않은데, 공동생활을 하려면 그 안에서의 규칙이 있고, 제재도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시 결여된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다시 배워가시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재연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 뭐 돈을 모으신다든지 자립을 하실 준비를 하셔서 자립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성별이나 나이나 이러한 것도 관여가 없나요? 성별은 저희는 어쨌든 여자 시설로 이에요? 네 여자 아. 시설이고요. 남자 시설은 또 남자 또 따로 시설이 있어요. 있습니다. 네네. 아, 네. 그렇구나. 국내에서는 이제 거주 시설은 여자 거주 시설은 한 곳이에요. 지금 지금 계신 곳 네, 하나예요? 네, 네. 우리나라에 그리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보면은 알코올 중독 때문에 거주 시설에 조금 있어야 될 분들도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알려지지 않았네요. 네, 알려지지도 않았고 많이 이렇게 좀 그런 시선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을 뭐 질병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개인의 그런 선택적인 부분, 너가 술을 먹었잖아.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가 먹었잖아. 뭐 이것도 있지만 그걸 왜 못 끊어? 왜 그렇게 본인이 심각하면 그냥 안 먹으면 되지. 맞아요. 왜 그걸 못 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좀 또 쉬운 것 근데 같아요. 사실은 중독도 질병이다라고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 네, 중독 질병이죠. 네. 그런데 뭐 요즘에 혼밥, 혼술 막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여럿이 함께 모이는 그런 그 모여서 술을 마시는 막 그런 오히려 문화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오히려 그게 더 낫다. 외국의 경우에는 혼자서 이렇게 그냥 술만 마시는 그런 알코올 중독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거는 어때요? 이제 뭐 또 그것도 차이가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다 그런 말들이 있으니까 나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그게 맞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다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술을 혼자서 드시면서 시작하진 않는 것 같아요. 같이 어울려서 술을 먹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혼술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요즘에 아무래도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기 맞아. 어려워서 뭐 TV를 보면서 술을 마신다든지 그런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점점 남용이라든지 의존에 되시는 분들이 본인도 모르시게 이렇게 젖어 드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신다라고 저는 얘기를 네. 들었거든요. 근데 회복 상담가로 이제 서지훈 강사님 활동을 하니까 어때요? 요즘에 그 20대 여성들의 그 중독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네, 남성 중독자에 비해서 여성 중독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네. 이 그리고- 그래프가 높아지는 네, 쪽이에요? 엄청나게. 그리고 그 여성 중에서도 10대, 20대 이쪽에서 중독자가 나오는 경우가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아졌죠. 그렇다고 보면 알코올 중독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주고 또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것도 빨리 할수록 좋겠네요. 빨리 할수록 좋고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서 몸에 끼치는 해로운 점도 있지만 특히 뇌. 네. 예. 어린 시절부터 뇌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이후 이제 30대, 4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망가지는데 그렇죠. 가속화되겠네. 가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10대나 20대 때 알코올을 빨리 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무분별하게 그때는 또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울리다 보니까 이 술을 마시게 되는데 그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게 되고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을 어른한테 배우라는 말. 네, 그거는 오히려. 진짜 그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아니었을까. 음. 우리 조상님들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술을 마시더라도
그 중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히려 어른한테 배우고 그다음에 그 행동의 제어가 너무 안 되지 않도록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잡아주는 거네요. 그렇죠. 중독이 아. 조절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조절해서 마셔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알코올이라는 거는 좋은 건데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진짜 좋은 거다라는 걸.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평상시에 술도 음식의 한 종류다. 여기에요. 음식 전문가이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그렇게 어울리는 술이 있다. 그래서 매칭을 시켜서 이제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이제 그런 사람인데 말씀하실 때 이제 술을 먹다 보니까 혼자 먹게 되기도 하고 이제 중독으로 발전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담배 같은 경우는 아예 안 피는 게 좋다고 이제 아예 네. 피지를 요즘에는 못하게. 그래서 캠페인 같은데도 네. 아이들이 절대로 노담이라고 하는 캠페인들이 있어서 저는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술도 처음부터 먹지 말아야 된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건 음식인데? 막 하면서 나 혼자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안 먹는 게 가장 최선책인가요? 그게 이렇게 그 술 한두 잔 먹으면 심장에 좋다는 얘기도 막 있던데. 그쵸.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네, 어. 알코올은 절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좋지가 않아요. 우리 심장 관련된 그 포도주. 선생님들 예, 와인 한두 그죠? 잔 마셔라. 네. 근데 그게 그것도- 한두 잔에서 안 끝나. 그게 문제군요. 네, 쉽지가 예.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이 알코올도 전혀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건강하려면 건강하려면. 예, 안 마시는 게 좋은데 네. 우리가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네. 네. 가끔 우리 정신적으로도 항상 이렇게 타이트하게 생활하면 힘드니까 릴렉스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그 릴렉스를 술로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네. 네, 아. 그렇죠. 뭐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죠. 뭐 다른 취미 생활을 이제 문화 생활을 한다거나 두더지를 본다거나 그쵸. 뭐 이런 걸로 풀어야 된다. 건전하게. 아. 근데 하여튼 간에 일단 중독의 증상은 뭐 오디트가 아니더라도 네. 일단 주량 조절을 잘 못한다거나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폐를 끼친다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블랙아웃이 되면 이거는 굉장히 나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술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언제든지 술은 끊을 수 있어. 아. 예. 그런 거죠. 우리 그런 자신감이 있는데. 아니 술 취한 사람 나 안 취했어. 그러잖아. 나 안 취했어. 그런 것처럼 아유 내가 끊으려면 끊어. 뭐 이런 거. 네. 아, 나 많이 했던 말 같은데. 그렇죠. 이게 관문인 났네. 것 같아요. 네. 네, 내가 끊을 수 있다라는 네. 조절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처음에 와요. 처음에 아. 와요? 네, 와요. 그 얼만큼 있을 때 왔어요? 서 선생님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의존은 중독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 단계일 때도 제가 했던 말이에요. 나 끊을 수 있어. 네, 언제든지 나는 끊을 수 있고 난 조절할 수 있어. 나는 봐봐. 근데 안 할 뿐이야.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입퇴원을 반복을 하시게 되면서 스스로 이제 인정하게 되셨나요? 네. 난 할 수 없다 이거를. 근데 제가 정말 싫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인정하는 것과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 상황이 나를 무릎 꿇리는 거. 그쵸. 그쵸. 어. 그러니까 상황이 저를 무릎 꿀렸으니까 네. 더 나중에는 반발심이 일어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이런 생각을 매일 했어요. 술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안 깼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죽을까지 거의 생각하는 자살 거. 충동이 일어나는구나. 네. 차라리 내가 중독자로 사느니 음. 죽는 게 낫다. 이것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치료를 이제 지금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네.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게 된 계기 같은 것들은 뭐가 있었나요? 그런 생각을 좀 깨고 이제 그냥 죽지 말고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10여 년을 입퇴원을 반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병원적인 치료만, 의료적인 치료만을 이제 했었어요. 10여 년을.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이제 김주리 선생님이
일하시는 국가 같은 시설에 들어갔어요. 아.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여성 중독 재활 시설이 2군데가 있었어요. 아, 근데 그래요? 지금 한 근데 군데로 하나요? 줄었어요? 없어졌죠.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러게. 제가 있었던 곳이 없어졌어요. 어디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의 중독 재활 시설이 여성 향나무집과 행복을 만드는 집이 있었는데 네. 지금 향나무집은 있고 행복을 만드는 집이 음. 없어졌어요. 네. 그 재정난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뭐 지원도 그렇고 음. 또 입소자 이렇게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입소하시는 분들이 아, 오히려.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널리 좀 퍼지지가 않아서 그런지 입소하시는 분들도 좀 적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이제 없어지는 거가 돼 있네요. 네. 저도 그랬잖아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 예, 안 들어가고 중독자로- 싶다. 예, 중독자인 걸 인정하는 게 너무 싫어요. 아, 그게 인정이 싫어서.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참 안 돼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이렇게 당에 닥쳤을 때 생각이 많을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들과 거기 가서 중독자들끼리 모여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싫을 맞아. 것 같고, 네. 또 이제 나의 모든 걸 끊고 치료에만 전념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도 이제 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시거나 시설에 오시면 경제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젊은 분들 같은 경우 부모님이 뭐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지. 항상 맴도시겠죠.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면 나가서 뭘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안에 있는 그쵸. 시간들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느껴지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왜 돈도 부정적인 돈이지만 경력이 단절되잖아요. 예, 그런 것도 무시를 못 네, 하시죠. 그리고 예. 경력이 단절되고 내가 알코올 중독자로 거기에 입수했었다는 기록 같은 것도 이제 싫을 그쵸, 것 같고. 사회적 사실 네. 정신건강의학과도 그래서 안 가는데 네. 심지어 맞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그럼 병원에도 그렇게 오래 있어 보시고 이제 시설에도 가 계셨는데 네. 시설에서 그럼 더 많은 좋은 영향을 받으셨다는 거네요. 저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것도 보니까 공부하다 보니까 제 병에 대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바닥치기라는 게 있어요. 네. 힙 버텀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이제 잃을 게 없는 시점에서 탕 하고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게 시설에 가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병원보다 오히려. 네. 어. 그 전에는 제가 피해의식이 굉장히 컸다고 생각해요. 결핍,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핍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뭐 술이며 뭐 계속 집어넣었죠. 구멍이 빵 뚫린 계속 구멍이 뚫려가지고 계속 그게 밑으로 새는데도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중독인 거죠. 네. 밑 빠진 항아리 밑 뭐 이런 빠진 거. 항아리에다 계속.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피해의식이 굉장히 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행동해도 돼. 라고 자기 합리화가 굉장히 강해져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살았는데 시설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는 정말 이제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더 사람도 심한 있고. 사람들이 막 거기 있는데 거기서 내 아픔을 얘기하는 건 이거는 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러니까요. 제 문제 그러니까 저를 합리화시켰던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한테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보이더라고요. 그 과정이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쉽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중독이라든가 이런 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그 사실은 다른 중독도 그렇지만 가족들 피해도 대단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참 그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딸을 보면서 차라리 내 문제면 뭐 내가 그러니까. 할 텐데 그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래서 강제 입원밖에는 선택을 못 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가족들이 그럴 때 어떻게 도움이 돼야 될 게 좋을까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중독자. 그럼 그 가족은 일단은 덜 아프잖아요. 네. 예, 덜 아픈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 이 사람의 중독자 때문에 엄마가 가족이 휩쓸려가지고 오히려. 같이 아프면 안 되고 이 친구는 중독자가 된 친구는 이제 저처럼 바닥치고 땅 올라올 때 건강하게 있어야 같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거를 굉장히 힘들겠네요, 진짜. 그러니까 지켜보면서도 나는 건강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버팀목이
되어줘야 되고 치료가 됐을 때 또 이끌어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근데 정말 부모님들이 그 오랜 시간 이렇게 중독이나 이런 걸로 문제로 자식이 아픈 걸 보면은 그럼 안 너무 아플 지치, 수가 없어요. 아플 것 같아. 네. 처음에는 부모님도 인정하기 힘들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본인도 힘들지만 부모님도 그거를 인정해서 치료를 빨리 시켜야겠다는 생각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이성적으로는 초기에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제 입원으로 그렇죠. 많이 그랬었구나. 되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숨기고 못하게 싶더라고요. 네, 숨기고 되었는데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족이 꼭 뭐 해줘야 될 건강하게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수칙이랄까 이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정말 힘든데요. 그 기다리기 위해서는 잘 먹고 오히려 네, 본인 먹고. 스스로가 건강하게. 네, 그렇죠. 어. 잘 먹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연대가. 연대. 네. 어. 그러니까 중독자들의 자조 모임이 있고 네. 중독자 가족의 자조 모임이 있어요.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 어딘가에. 그러니까 병 자랑해야진 않는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그냥 자꾸 숨기려고 그러면 네. 오히려 골마서 그쵸. 터지니까.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일단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 나가서 이제 또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얘기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연대를 할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꾸 비워내야죠. 가족들은. 자꾸 이걸 그 중독자로 인한 가족 때문에 받는 상처나 스트레스를 거기 가서 이렇게 뱉어냄으로써 비워내고 그리고 또 그 분들이 또 약간 오랫동안 대처하신 방식들 있잖아요. 노하우. 네. 그런 정보를 또 받아오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류를 하는 게 조금 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스스로 극복하기 어려울 때는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꼭 필요하겠다. 꼭 필요합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네. 서지은 선생님 그리고 김주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